이 사람은 누구인가? 수염과 눈썹이 눈처럼 하얗구나. 가슴 속에 만권의 책을 지니고 필력은 큰 산들을 옮길 수 있다. 보물 590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그림은 표암 강세왕이 1782년에 그린 70살의 자화상입니다. 인체대생이 전혀 어긋나지 않고 채색이 고상하며 푸른 도포에 붉은 도포끈을 둘러 액센트를 준 명작이죠. 표암 강세왕은 부와 명예를 누린 진주 강씨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시와 글씨의 두각을 나타냈지만 역적 집안으로 낙인 찍혀 61세가 될 때까지 벼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궁핍한 시절이나 관직 생활 이후 여유 있던 시절에도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던 지성인이었습니다. 평생 속기 없는 예술을 향해 담담히 걸어갔던 강세왕의 경지는 지상편도에서 잘 드러난답니다. 격조 있게 꾸며놓은 중국식 정원에서 하인들이 마당을 쓸고 있고 학이 한적하게 논일고 있는 가운데 느긋하게 앉아있는 선비가 보이네요. 묵빛 배경에 맑은 담채로 산뜻하게 채색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숲과 정원은 강세왕이 마음속에 품은 상상의 정원 같습니다. 강세왕은 45세 때인 1757년에 개성 일대의 명승지를 여행하면서 송도 기행첩을 제작했습니다. 표암은 이 기행시화첩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데요. 초록색과 물기 많은 먹색을 이용해 마치 수채화 같은 분위기를 낸 영통동구, 투시도법과 대기원근법을 사용해 공간감을 그려낸 송도전경과 대흥사 등 조선의 산수화에서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과감한 표현법을 구사했죠. 송도기행첩의 11번째 그림 태종대에는 물가에서 갓쓰고 탁족하는 선비들이 있습니다. 그림 왼쪽 아래 동 모양의 바위 옆에서 하얀 두루마리 한 권을 펼쳐놓은 채 단정하게 앉아있는 선비는 바로 화가 강세왕이 아닐까요? 평소 자신의 외모가 볼품없다고 말했으면서도 다른 화가들에 비해 많은 자화상을 남긴 것을 보면 예술가로서 내면을 탐구하려는 자의식이 강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도포를 입은 자화상, 화첩 크기의 반신상, 얼굴만 그린 소조 자화상, 그리고 선면 초상까지 있습니다. 지름 15cm 크기의 이 작은 자화상에는 세월의 무게로 패인 깊은 고랑이 역력하지만 아무나 침범할 수 없는 위엄과 고집이 배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 삶의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고 마음을 비운 한 인간을 그린 또 한편의 자화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낳은 최고의 화가 렘브란트 반 레인이 59세 때 그린 두 개의 원이 있는 자화상입니다. 조명이 왼쪽 위에서 내려와 터번과 얼굴 왼쪽을 비추고 있는데 터번은 대담하고 넓게, 머리카락은 정교하게 붓질했습니다. 콧수염 아래 부분을 연하게 강조해 윤곽을 드러낸 윗입술, 하얀색과 진홍색으로 덧칠한 코끝, 과감하게 생략한 왼손 등 세밀하고 섬세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렘브란트만의 표현법이 잘 드러나 있죠. 화가로서 지낸 렘브란트의 인생은 부침이 아주 심했답니다. 26살 때 그린 툴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가 큰 찬사를 받으면서 부와 명성을 한 손에 넣었으나 낭비와 사치로 인해 중년이 넘어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명작 중에 명작으로 평가받는 야간 순찰은 정지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인물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장면 전체를 하나의 역동적인 행위로 파악해서 생기와 활력을 부여한 단체 초상화였는데요. 이 작품이 후원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작품 주문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귀족풍의 호사스러운 의상을 입고 있는 자화상, 시련을 겪은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맑고 순수한 노인의 얼굴을 한 자화상, 마치 비극에 나오는 왕처럼 묘사한 자화상 등 50점이 넘는 자화상은 마치 렘브란트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쓴 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는 회화뿐 아니라 판화와 데생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고 300점에 달하는 판화 작품을 남겼습니다. 설교하는 그리스도에서 알 수 있듯이
렘브란트는 조화와 아름다움보다는 진실과 성실성을 더 중요시했어요. 이탈리아 미술의 아름다운 인물상에 익숙했던 당시 사람들은 추한 것까지도 피하지 않는 그의 작품을 보고 충격을 받기도 했답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의 추한 모습 역시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아주 성실하게 관찰했고 예리하고 침착한 눈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듯 응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감상하고 인정할 뿐 남이 알아주길 바라지 않았던 강세왕. 자화상을 자서전으로 바꾸었던 렘브란트에게 삶은 곧 예술이었고 예술은 곧 삶이었습니다.